자,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모두경에서 경찰 운영을 맡고 있는 크루고요. 네, 박민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코로나 시국에 또 여러분들의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빛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오신 만큼 그냥 상시적으로 지나는 설명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로 잘 좀 받아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또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끝나고 나서 뭐 얼마든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참조해서 가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여러분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잠깐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일정표 나눠드렸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저희 과목별 교수님들 나오셔서 출제 경향, 그다음에 공부 방법론 뭐 이런 것들 한 20분 정도 이내로 한 분씩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거고, 두 번째는 저희 진행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이렇게 진행해서 뭐 순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짧지만 굉장히 밀도 있는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뭐 교수님들 알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과목이 개편이 되면서 저희 학원에 대한 어떤 교수님들에 대한 어떤 실력, 경쟁력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뭐 자타가 아니라 이렇게 공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분 교수님들의 어떤 경력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저희 교수님들이 지금 이루고 있고,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설명회 하신 분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우선은 이따가 아까 주시면 뭐 오프라인, 온라인 10% 할인 쿠폰 수강하시면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저희 아마 그 준비물에 입문서하고 저희가 수험 가이드 뭐 이런 것들 다 넣어드렸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입문 강의나 이런 것들은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교재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이 아까 제가 설문서 좀 잘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설문서 작성해 주셔서 이따 나가실 때 주시면 저희가 커피 한 잔, 스타벅스 쿠폰 한 장 이렇게 교환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수강 접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수강료가 6개월 과정이 300만 원에서 지금 이제 한 50% 가까이 할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회를 듣고 수강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10%를 더 할인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본서, 저희가 이제 3법 기본서를 저희가 증정으로 오늘 바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바로 드릴 예정이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선물은 여러분들 뭐 저희가 문화상품권 1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현물로 드리는 건 아니고 7일 이내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기프티콘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뭐 요 잘 들으시고 어차피 강의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한 참조를 좀 하시고 혜택을 받아가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들 모시고 내년도 과목별 합격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학원의 머릿돌이시고 중추이신 헌법, 형사법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베테랑 김승봉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한번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모입니다. 예. 제가 맨날 이 설명회 같은 거 할 때면 제가 맨날 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왜냐하면 도움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늘 간략하니까요. 뭐 이렇게 화려한 장식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시험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노력하는 사람이 빨리 붙습니다. 제가 어제도 뭐 합격한 학생들하고 얘기했지만 자기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떤 뭐 방법을 쓰든 안 하는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제가 해보면 그냥 의욕이 없는 사람은 뭐 아무리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제가 뭐 스파르타 말에 가서 뭐 교육을 시키고 뭐 해도 도망가니까, 그렇죠? 뭐 제가 방법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음 자세만 하면은 그동안에 수험생들이 제일 고생했던 게 영어예요. 영어. 사실은 노량진에서 아마 가장 수험 생활이 길어진 이유는
영어 한 과목이 이렇게 애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가 뭐 사실은 이제 없어진 거나 진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빨리 하는 사람들은 빨리 붙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그리고 지금 같으면 헌법 과목이 새로 들어갔을 때 이때가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바뀌면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어렵게 낼 수가 없으니까 경찰하고 제가 볼 때는 형사법이 좀 어려운 것뿐이지 헌법은 막 기초적인 것만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약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과목별로 특성 보시면 제가 여기 그 난이도를 이제 써놨거든요. 그러면 형법은 이제 요새 보시면 형법이 아마 가장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번 시험 보고도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거 변호사 시험보다 좀 어렵다. 왜냐면 변호사 시험은 자격 시험이니까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다고요. 옛날 사법 시험에서 난이도가 뚝 떨어졌는데 지금 사실 이게 정상이죠. 원래는 임용 시험이 있고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어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시험이 있고, 자, 운전면허증하고 경찰 시험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워야 돼요? 정상적이면. 아, 헷갈려요? 이게 훨씬 어려워지. 이거 자격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 시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기형적인 거지 사실은. 외국 같은 데는 그냥 변호사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대학 나와서 그냥 모의고사 보면 붙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기형적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검사가 하던 거를 경찰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가 옛날처럼 뭐 두 문자 내 갖고는 절대 이렇게 보내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의학 지식이 없는 애가 의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형법, 형사법이 엄청 어려워질 건 확실해요. 근데 어려워져도 문제가 뭐냐면 원리를 배우고 나면 법학은 다 똑같아요. 그게 참 좋은 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 쓰는 단어들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한글로 써 있지만 독일어가 일본어 됐다가 일본어가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늘 형법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거지만 뭐 결과방 같이 이런 말 물어보면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처음에 하는 사람의 뭐 결과방 같이 행위방 같이 그럼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근데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난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거예요. 이게 독일어를 그냥 써갖고 이렇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만 저는 이제 관심 분야가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용어들을 쉽게 배워야 돼. 이거 어렵게 배우면 그 다음에 형법이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형법이나 헌법은 헤어날 재간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단어가. 그래서 이런 것만 습득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변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난이도가 높아질 게 이제 형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요번에도 보셨지만 20개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면 40개 내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옛날 사법시험 스타일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되고 사실 과목이 3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내면 변별력이 없어요. 구별할 재간이 없어요. 옛날처럼 뭐 2문자 내고 판례 내면은 뭐 다 100점일 텐데요. 뭐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워지니까 요거 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어려워진다는 건 뭐예요? 뭘 잘해야 돼요? 기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85점을 맞고 싶으면 문제집을 잘 풀고 100점을 맞고 싶으면 기본설 잘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기가 잘 돼야 아주 어려운 걸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풋사과하고 능금하고 어느 게 더 세요? 풋사과하고 능금하고 완전히 익은 사과랑 풋사과가 있어. 어느 게 더 강해요? 이게 만져보면요 풋사과가 딱딱하죠. 더 단단하죠? 더 센 거랑 부닥쳐보면 더 센 거랑 부닥치면 풋사과는 뽀개지고 능금 멍 만들어요. 그래서 더 센 거에 가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기본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기본 수업을 좀 중요시 얘기하는 게 그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기본기를 잘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지게 이거고 형사법 파트는 수사하고 증거 파트거든요. 사실 이거는 제대로 바꾼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고 증거밖에 필요가 없거든요. 옛날엔 공판 파트 이런 거 막 제가 옛날에도 좀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너무 수험생들 오래 잡아둔다. 그래서 이건 잘 바꾼 것 같아요. 수사하고 증거인데 여러분 수사 증거는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증거는 조금 단어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딱딱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거는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형소법은 원래 절차기 때문에 배울 때는 딱딱해요. 그냥 뭐 서면으로 해라, 구두로 해라, 뭐 7일내 해라 이런 것들이니까 좀 힘든데 시험 문제는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5급 시험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주관식으로 바꾸잖아요. 도저히 객관식으로 이거 난이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난이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에서 5급부터는 전부 다 주관식으로 바꾸자. 왜? 구별할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경찰 시험 형소법이나 뭐 행시 형소법이나 문제가 똑같아요. 보시면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 고민 안 해도 되고 이제 헌법이란 과목이 약간 뭐 뒤에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렇죠? 헌법은 어떻게 되냐면 헌법이라는 거는 조금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법학은 논리예요. 논리. 그냥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형법은 법학이 아니에요. 약간. 형법은 뭐냐면 약간 이념 세계가 있어요. 이념 세계가. 이데아. 여러분 이데아 아시죠? 커피숍 이데아 말고. 농담한 건데 좀 웃어주시고 그죠? 왜? 너무 경직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배우러 온 거잖아요. 배울 때는 모래같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 네 말 안 들을래? 그러면 가르칠 시간이 없다니까. 배울 때는 모래같이 그 모래 물 뿌려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빨아들이잖아. 그냥 준비해서 받아들여야지 남의 걸 거절하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원래 쇄국 정책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사람 발전 못해. 공부도 똑같아. 공부도 배우려는 자세가 일단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을 비워놓고 해야지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그렇죠? 자기 거절하는데. 근데 일단 이게 이제 그 이데아죠, 이게. 헌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이념 세계를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지. 그렇죠? 그리고 그 이데아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의 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평이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자, 난 헌법 죽어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야, 헌법 왜 이렇게 쉽지? 이렇게 두 가지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아, 헌법을 진짜 공부하고 싶다. 나 진짜 나 헌법을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법치주의가 뭔지, 뭐 그렇죠? 문화국가 원리가, 사회국가 원리가 다 배우고 싶다. 그럼 얘는 못 빠져나와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헌법 선생들이 강의 못하는 이유 중에 철학이 안 돼서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철학, 정치학 다 해야 돼요. 거의 여기에 빠지면 못 나온다니까. 근데 시험으로 딱 보면요, 할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 이게 막연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내는 거야. 그 내는 게 딱 낼 수 있는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법조문하고 판례. 그래서 여기다 맞추면 헌법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는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렇죠? 아주 쉬워요. 시험은 나오는 것만 나와요. 왜 그래요? 제가 노량진에 22년째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노량진 최전방 공무원 수험가에서 제가 22년째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면 제 얼굴도 그런 얼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먹히는 얼굴도 아니고 뭐 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도 못 되고 남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딱 하나 살아남는 건 뭐냐면 이게 철칙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돼요.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면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서 하시고요. 기출문제 하시고요. 그다음 무슨 책 하시고요. 무슨 책 하시고요. 막 이렇게 가르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하다 붙는 놈이 있으면 그래 넌 내 덕분이다 그래요. 걔가. 그다음에 이거 못하죠. 다 못 보죠. 떨어지면 걔 뭐라 그래? 네가 못 봤으니까 떨어지는 거야. 그렇게. 이건 사기지 이 정도면. 이건 사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아들도 공부 못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그 시험 보러 딱 가는데 제가 이렇게 데리고 갔었는데 저 바빠갖고 못 가다가 지난번에 한번 따라갔는데 우리 아들이 시험장 앞에서 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야, 이 병신아 뭐 이러고 떠냐? 뭐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지. 그랬더니 안 떨어요. 막 그런데 휴지가 이렇게 손에 다 젖었더라고. 근데 그게 보니까 내가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내가 아들한테 내가 그죠? 내가 학원 선생인데 왜 우리 아들은 못 가르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딱 하라는 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를 바꾼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참 교재 많이 했는데 지금 뭐 교재 많이 안 하죠. 왜냐면 우리 아들도 공부 못하겠고 여기도 대부분 공부 못해요. 여기 1등급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그냥 하라는 것만 제발 좀 하세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럼 붙어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한자 좀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경색해서 쳐다보니까 내가 말을 못했네. 이게 지피지기 백전 불태 이거죠. 이게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의 전쟁에서 덜 위험하다 이거죠. 이긴다는 뜻은 아니고 덜 위험하다. 이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 수험가에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가 없죠. 제가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늘 하는 물어보면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자, 토끼가 빨라요? 거북이가 빨라요? 아니, 바다에서 하면 거북이가 무조건 빠르죠. 육지에서 하면 무조건 토끼가 빨라요. 그럼 육지에서 경기하는데 거북이가 아무리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하고 특훈을 받아요. 달리기의 특훈. 토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저는 그게 못 이긴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자라는 건 제도하고 맞아야 돼, 자기가. 근데 여기도 보시면 키 큰 아버지를 두면 애가 다 커요. 아버지가 공부 잘하잖아? 그럼 아들도 잘해. 아버지가 공 잘 차면 아들도 잘 차요. 아,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끔가다 제가 여기서 공부를 가르쳐 보면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본다니까. 세상에다 자기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세상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내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공부 잘하는 애, 합격한 애를 갖다 맞춘다고. 근데 자기는 그 스타일이 아닌데 그럼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분석하시고 상대를 분석하시고 거기다 맞추셔야 돼. 그러면 맞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화하고 싶고 다음 시험에 가려면 적응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버리셔야 돼. 만약에 안 맞으면. 그 주위에서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찾죠. 그래서 성공하는 놈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놈은 변명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도 알고 적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공부할 양,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할 양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책도 5권, 6권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못 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루에 형법책 몇 페이지 읽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면. 형법책을 하루에 읽는다. 그럼 몇 페이지 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페이지 읽기 힘들어요. 특히 자기 혼자서 읽으면. 왜냐면 다 모르는 용어거든. 그래서 저희 때는 혼자 앉아서 절에서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특한 애들이 이기지.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학원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렇죠? 절에서 한 30년 도 닦을 걸 학원에 쓰면 한 6강으로 끝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부할 양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1000페이지. 그럼 1000페이지 하루에 읽는다 그러면 1000일 걸리는 거예요. 못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무조건 책을 공부할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이상 보지 마세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 한 권 이상을 보면 안 돼요. 책을 여러 권 보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영어 못하는 애들이 뭐예요? 영어 책은 되게 여러 권이에요. 잘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의 탓을 하거든. 남의 탓을 해요. 뭐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근데 책은 다 똑같아요. 이 나라 책들은 싹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른 책은 사면 안 되지. 10명이 딱 똑같은데 한 명만 이상해. 그럼 걔는 그거 보면 안 돼. 그 이상한 애야. 그렇죠? 그런 사람 있잖아. 딴 사람 다 못 찍었는데 나만 찍었다. 이상한 놈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확률상 이게 나오는 게 확실한데 이게 나왔다고 하면 불이 타거든. 근데 그걸 목표로 하면 공부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한 권 이상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빨리 줄이겠지만 포인트 어떻게 찾아요? 어느 게 중요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렇죠? 짜증이 났었나 봐. 대답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출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문제집 보지 말라 그러잖아. 다른 문제집 봐봐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거 배웠네?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99% 기출문제 나오니까 그걸 꼭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도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몇 개월 안에 끝내야 돼?
한 6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여러분. 뭐 평생 공부할 것처럼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뭐 대학교가 아니에요. 4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승부 안 나요. 왜? 4년쯤 되면 지쳐서 공부하기 싫어. 빨리 끝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양을 줄이고 반복하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 능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서 책을 좀 많이 본 사람들은요, 책을 빨리 적응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서 이제 공 좀 찼어. 그러면 새로운 운동을 잘해요. 근데 운동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새로운 운동하면 힘들어요. 이 공부도 그래요. 공부 안 하던 사람이 하자면 처음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야 돼. 자기는 책을 잘 못 읽는다. 그러면 무조건 책을 읽어서 극복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늦었어요, 이미. 강의나 서브노트를 그냥 메꾸는 거예요. 남의 걸 베껴다가. 강사가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죽어라 해서 가르쳐 주는데 뭐, 그죠? 요새는 뭐 돈만 내면 강사가 그냥 인터넷에서 다 하잖아요. 서 있어 그러면 했고. 빨리 해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저도 그래요. 요새도 제가 정치학 같은 거 강의 듣는데 그 강좌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듣는데 편해요. 차에서 다 들어요, 저. 출퇴근하면서 그냥 틀어놓고 다녀, 그냥. 그럼 들려. 혼자 공부해봐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땐 그 20년씩 전공해도 못 들은 얘기야. 그래서 돈만 주면 다 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해석 능력이 떨어지면 강의 빨리 들으시고, 그리고 반복하면 돼, 강의를. 그냥 틀어놓고 계속 그냥 책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같은 거, 특히 요약 잘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요약을 많이 해본 분들은 잘하는데,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요약을 잘 못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요약 잘해요. 서브노트 봐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남의 거 서브노트 복사에다가 그냥 보세요. 그걸 자기가 만들지 말고. 가끔가다 여기 학원에 보면 뭐 오답 노트가 좋아요. 그래갖고 막 오답 노트 만든다고 시험 공부하자마자. 다 오답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빨리 내가 잘못된 것을 빨리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6개월 안에 가야지. 이거 갖다 버티다가는 평생이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슬프게 떠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애한테도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책 보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책 보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운동을 싫어해. 내가 맨날 운동을 시키는데 우리 와이프가 막 짜증내요. 왜 운동시키냐고. 처음엔 제가 이해를 안 됐는데 요새 좀 나이 먹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반대로 나보러 앉아있으라 그래. 못 앉아있어요, 저. 나는 이게 안 맞는 거구나. 저 사람도 저게 안 맞는구나.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요. 그럼 여기도 똑같아요. 오래 앉아있는 것도 어려서부터 책을 늘 보던 사람들은 빨리빨리 적응해요. 근데 운동하던 애들은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그렇죠? 못 견뎌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뭘 하냐면 옆에 있는 애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30분을 못 앉아있어요. 30분을 못 앉는데 걔는 사법시험 붙었거든요. 걔는 어떻게 붙었냐면 25분 딱 공부하면 나가 무조건. 집중이 안 되니까. 대신 나가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면 영원히 못하는데 걔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갖고 앉아있고 또 하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걔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은 거야. 근데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요 지구력이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개를 다 안 준다니까. 지구력이 좋은 애들이 순발력이 좀 떨어져.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장점을 살려야지 단점을 자꾸 메꾸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단점을 메꾸려고 하지 마. 나는 뭐 나를 바꾼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제 습관을 바꿔보려는데 뭐 40년, 50년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뭐 학원가에는 거짓말이 엄청 많아요. 뭐 사당 오락 이런 거 있잖아. 뭐지?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5시간 자면 죽어요, 여러분. 잠 푹 주무세요. 그냥 잠 푹 자. 그냥 눈 떠질 때까지 자고, 그죠? 그리고 운동하시고, 그죠? 그 담배도 필면 펴. 제발 좀 그 시험 직전에 나한테 와갖고 전날 와갖고 선생님 저 일주일 남았는데 갑자기 저 담배 끊을래요? 막 그죠? 내가 펴 병신아, 그죠? 시험 보려면, 그죠? 지금 시험 봐야 되는데, 아니 수험생은 시험 붙어야 돼 무조건. 모든 목표에 여기다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잠자고 운동 충분히 하고 나머지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합격해요. 대신 양을 안 늘리면. 많이 보지 마. 딱 기본서하고 기초문제집 최신판례 딱 그거만 보면 돼요. 그 이상 뭐 볼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는 시험장에 책을 준다, 책을 안 준다. 시험장에서 책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된다니까. 외우려면 양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 돼요. 적어야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써먹는 거예요. 근데 책을 여러 번 보는 애들은 암기가 안 돼. 보긴 어디서 많이 봤어. 기억은 희미해. 어디서 봤어, 얘. 어디서 많이 뵌 분이야. 두 분이 왔다 갔다 해. 나야, 나야,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이분 같기도 하고, 이분 같기도 하고, 하면 떨어지는 거죠. 그냥 딱 이분이 돼야 돼, 그냥. 이렇게. 여러분, 거의 20초 안에 다 찍어야 돼요, 여러분. 뭐, 시험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냈다. 출제원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TV에 나왔을 때. 뻥이에요. 85% 문제는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 문제 처음 봤다면 거짓말이야. 못 풀어. 85% 맞고 시작하는 거야. 3개만 우리가 기본 실력을 하는 거예요. 그 3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서를 그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그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1단계도 기본적으로 배우고 2단계도 기본서하고 보고 3단계부터 문제 풀고 4단계도 문제고 계속 문제예요. 그 똑같은 문제를 계속 외우셔야 돼. 그리고 여기 와서 뭐 모의고사 보라 그럴 때 안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상 외에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수업 빠지면 안 돼요. 본인이 죽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야구 선수들도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야구합니다. 그게 프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수험생은 아버지가 죽어도 여기 와야 돼.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뛰어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해야 성공해. 그죠? 여러분, 사법시험반 가든 여기든 다 그래요. 합격하는 애들은. 근데 여기든 저기든 떨어지는 놈 다 똑같아. 맨날 놀아. 맨날 놀아. 그죠? 여기서 생활을 즐겨. 여긴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지. 떨어지면 바로 실업자로 가는 거예요. 그죠? 뭐 학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여기 시작할 때 뭐 사기치는 말 많잖아요. 뭐 강의 만들면 푼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노력 안 하면 절대 못 붙어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리고 빨리 끝내야 돼. 오래 가면 부모님 힘들고 여러분 힘들어. 그리고 부모님 힘들어지면 부모님도 말이 약간 이상하게 나와. 그럼 나중에 이 부모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 붙으면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 자,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열심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시험 직전 한 달 남겨놨을 때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륙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에는 하지 말래도 막 열심히 해요. 막 내가 푹 자 그래도 아니요 선생님 4시간씩 더 자 그래도 저요 막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지나면 마스크 쓰고 나와요. 그렇죠?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암기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마지막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뭐냐 객관식을 한 달이라고. 뭐 1년 내내 필요 없어요. 결국 한 달에 누가 목숨을 걸고 하느냐가 결판 짓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스파르타반 같은 데서 안 빠지고 하면 그냥 붙어요. 그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 1단계 요약하는 거죠. 기본서. 그다음에 심화이론 여기서 끝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냥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죠. 계속 문제 푸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야 외워져요, 여러분. 여기서 뭐 한 달 남겨놓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냥 외워 그래요. 한 달 전에 하는 거야. 이해는. 한 달 남겨놓고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 책을.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새는 이제 어렵게 될 때 판례를 최신 걸 내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거. 그게 이제 마지막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요새 추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또 딴 선생님들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력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효자는 시험 안 떨어진다.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해요. 그래도 저한테 운해 중에 떨어지는 애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그러셔야 돼요. 좀 책임감을 갖고 그 부모님들이 보내면 여기서 돈 날리지 말라고요. 그죠? 돈을 그냥 막 기부하고 다니지 말고 빨리 해서 그냥 끝내고 꺼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노량진에서 빨리 꺼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아마 이 양을 줄인다는 거 이게 사실은 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양을 줄여주시고 거기에 잘 따라와라. 사실 이 마음가짐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잘 메모하시고 자 이번에는 그 저희 그 경찰학 담당하고 계신 조영석 교수님 모시고 2022년도 관련해서 합격 전략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학 조영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요, 아까 이제 봉쌤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짧게 요약해 볼게요. 적을 알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된다, 그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합격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적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 내 상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동기부여를 하셔야 되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붙는다라는 말씀을 20분 이상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이든 정확하게 그 과목의 특성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뭔가를 잘 아셔야 된다. 남이 한다고 똑같은 학습법을 취할 것도 아니고, 그죠? 남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 나에 맞는 학습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에 대한 정확한 특성을 아셔야 돼요. 뭐 형법이든 형소법이든 경찰학이든 모두 다 과목당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학은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경찰학이 뭐 뭔가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더라, 그죠? 어렵게 나올 것이다라고 뭐 많은 얘기들 하지만 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뭔가를 분석할 때 쓰는 분석표예요. 분석표. 자, 이거는 뭐 회사에서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스와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와트.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강점입니다. 강점. 강점이고, 요거는 약점이고, 자, 이거는 위험 요소가 될 거예요. 위험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기회 요소가 됩니다. 기회 요소.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경찰학은, 그죠? 강점이 뭐냐? 보통은 중요한 것들만 나와요. 70% 이상이. 그러면 중요한 것들만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왔던 것들만 기출 문제만 가지고도 됐다 그냥 뭐 수없이 반복하면 최소 70점이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70점이 안 나와요. 기존에 나왔던 게 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부분만 잘 살려도 평균 70점 이상은 나와야 정상입니다. 원래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어려운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거를 풀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쉬운 거를 틀리고 어렵게 나온 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틀리고 어려운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점수가 60점대 50점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셨다면은 최소 70점 이상은 맞고 가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럼 70점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뭐 85점, 90점 이렇게 점수를 올려야지. 어떤 때는 뭐 남들 틀리는 거 내가 맞췄다. 뭐 자부심은 있겠지만 평균점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입니다. 기출. 나왔던 거 가장 중요한 것들. 자, 그리고 이제 20개에서 40개의 문제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분석하기로는 지금 현재 경감부가 40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학 개론이라는 과목에서. 근데 이제 경감부 기출을 40개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본 학습을 할 때 중요한 것들 다 나오니까 중요한 부분을 더 집중하셔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2021년까지가 20개 문제다 보니까 뭐 어떤 거 나오고 어떤 거는 중요하지만 건너뛰기도 하지만 40개가 되면 중요한 거는 다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약점인데요. 이 약점 부분이 제가 한 10%로 봐요. 10%. 왜냐하면 배우지 않는 게 나온다. 배우지 않는 게.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정복하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한 이제 40문제에서 한 4개 정도가 어려울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 이 문제는 과감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찍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동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려드릴 거고. 자, 그다음에 위험 요소가 되는 게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학은 계속 변해요. 책 사자마자 종호표가 나와요. 이번에 책이 새로 나오는데 벌써 개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추록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계속적인 변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학습을 다 했는데 변해버렸다. 뭔가 추가되고 숫자가 바뀌고, 자, 이런 것들이 위험 요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변한다 하더라도 큰 틀이 바뀌는 게 올해가 좀 크게 바뀐 거고, 아마 내년도에는 큰 틀이 바뀌기보다는 조그만 뭐 숫자라든가 뭐 제도가 없어지고 빠지고 소소하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아마 5% 정도의 위험 요소가 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업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이 부분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기회 요소가 있어요. 이 기회 요소는 자, 여러분이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헌법이나 뭐 이제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헌법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잘 본 친구나 못 본 친구가 하나 또는 둘 그 정도 편차밖에 안 난다. 뭐 형사법 같으면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자, 잘 본 친구랑 못 본 친구랑 많아봐야 3개, 4개, 3개, 4개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경찰학은 지금 현재 제도로 봤을 때도 잘 본 친구와 못 본 친구가 10개 이상 차이 납니다. 10개. 제일 잘 본 친구가 뭐 85점이면, 85점이면 못 본 친구는 10개 밑에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찰학의 점수가 아마 당락을 잡아가게 될 겁니다. 다른 과목은 편차가 적으니까 한두 개밖에 차이 안 나지만 경찰학은 적어도 잘 본 친구와 못 본 친구 10개 정도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경찰학에서 여러분이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경찰학이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에 경찰은 어떻게 나올 거냐라는 건데, 자, 지금 현재는 총론과 강론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출제가 됐어요. 20개 중에서 10개, 10개. 자, 10개, 10개. 근데 이제 예고된 내용을 봤을 때는 총론에서 85, 그 다음에 강론에서 15%가 나올 것으로 이제 예고가 됐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아직까지 출제 범위가 경찰청에서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총론을 많이 내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뭐 문제들은 단순하게 외워서 응용된 결과만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면 앞으로는 그게 왜 나오는지,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계속 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이 여기 총론에 있어요. 총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찰학 개론을 암기감으로 생각했다면 그거는 이제 바꿔줘야 된다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21년도까지의 문제는 스피드가 중요했어, 스피드. 자, 그래서 100분 안에 이제 영어, 한국사, 형법, 형소법, 경찰학까지 이제 풀어야 되니까 영어가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학에 푸는 시간이죠. 자, 시간 조절이 제일 중요했던 저거 이제 추세였다면 이제는 이제 한글로 된 100개 문제를 풀 거니까 100개 문제를 풀 거니까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느냐 그 싸움이 될 거라 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 정확도의 문제가 아마 2022년에 승부처가 될 거로 봐요. 그래서 하나를 아시더라도 더 깊고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총론 부분에서 추가될 부분이 자, 외국 경찰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 경찰 제도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는 이제 교수들하고 학회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는 2개 이상은 안 나올 걸로 봐요. 많이 나와봐야 하나 정도는 낼 건데 우리나라 제도가 있는 것처럼 외국 제도도 변합니다, 계속. 그러면 변하는 거를 바로 낼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에 나온다면은 역사밖에 낼 게 없어요, 역사. 지금 현재의 특징, 뭐 그 정도는 내겠지만 뭐 디테일하게 지금 뭐 2021년에 뭐가 바뀌었고 뭐가 바뀌었고 그런 건 안 나올 거다. 다시 말하면 외국 제도는 나올 게 아마 정해졌을 거로 판단합니다. 근데 아마 이게 2007년까지 우리 시험에 있다가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근데 요거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찰 법학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마 행정법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
그러면 행정법에 들어온다는데 선생님 언제 행정법 수업합니까? 별도로 합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법의 구성을 보면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직법, 그 다음에 공무원법, 그 다음에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직법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조직 운영 법률, 그게 조직법이에요. 그게 경찰행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관한 법이 있겠죠? 그게 뭐죠? 경찰 공무원법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용에 관한 법이 있을 텐데 작용에 관한 가장 기본법이 뭐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 정도는 들어올지 몰라도 행정법 자체가 들어오진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벌써 행정법을 따로 수업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 부담이 너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학회랑 얘기를 해봤지만, 자, 걔들도 그래요. 행정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찰 붙어 있는 관련된, 자, 행정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뭐 이제 뭐 안경사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지 행정법을 따로 들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이 있죠. 행정학이 들어온대요. 행정학. 그러면 행정학에 뭐가 있느냐? 행정학과에서 보통 4년 동안 배우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러면 인사행정론, 조직론, 재무행정론, 그 다음에 뭐 정책론, 기획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 그게 다 들어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관련한 부분에서 행정학을 하고 있어요. 인사관리, 그 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뭐 재무관리, 기타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써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처음 나오는 게 외국 제도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플러스 해가지고 양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별도의 과목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조금 더 깊게, 자, 옛날에 안 했던 거, 뭐 쉽게 넘어갔던 걸 조금 더 깊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기존에 있던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강론인데요. 강론은 뭐 생활안전, 뭐 수사를 이번에 넣었어요. 자, 수사를 넣었는데 이 수사경찰 부분, 교통, 경비, 정보, 보안회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통 강론은 암기 과목입니다. 많이 외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6개가 나와요. 15%니까 6개 정도가 출제가 될 건데,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강론이 6개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2021년 대비했던 수업량에는 변화가 없다. 어디가 나올지는 알 수 없으니까. 수업량은 그대로일 거고 양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되죠. 전체적인 수업량이 제가 볼 때는 경찰학이 1.5 과목으로 봐요. 1.5. 기존에가 양은 줄였지만 문제량은 줄였지만 학습량은 똑같고, 그 다음에 총론 부분에서 추가된 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면서 가야 되니까, 자, 학습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총론 부분을 많이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예상은 단순하게 외워서 나오는 문제보다는 그 뜻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분석하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보통 문제들이 A는 A다, B는 B다 해서 A는 B다, 땡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자, 양을 이제 조절을 하되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정확한 뜻을 읽어내야만 답이 나와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농담으로. 액면가들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오빠 라면 먹고 갈래?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오빠 라면 싫은데 냉면 먹자. 이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 뜻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주장하는 말들을 분석해서 과연 여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나를 해석해야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외워서 답을 얻었다면 지금은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야만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다. 자, 그리고 기존에는 숫자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21년 2차 문제를 보면 숫자 바뀐 문제 딱 한 지문밖에 없어요. 한 지문. 숫자는 이제 기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지금 내용을 분석하고 그다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해야만 앞으로 이제 준비하기가 조금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의 특징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예상은 이제 총론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 총론은 이해할 문제가 많아요. 많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쓰는 말로 자 논리적 암기를 해라. 논리적 암기. 무조건 외우지 말고 단순 암기가 아니라 왜 요게 나오고 왜 요게 배경에 대해서 이런 이제 응용된 것이 나오는지를 알고 자 암기를 해야 자 대비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경관부 문제도 마찬가지로 40개 나오는데 박스가 절반이 넘어요. 박스가 지문수가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문수가 길어지고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경찰학에 시간을 많이 더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영어만큼만 하면은 경찰학은 확실한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기존 범위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범위에서 조금 확장된 깊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추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계를 한번 나눠봤어요. 원래 3단계인데 자 1단계, 자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눠놨는데 입문과정은 뭐 그냥 샘플로 이제 해보는 거 맛보기라는 거 이거는 뭐 그냥 0단계로 보시면 되고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여기에 되겠죠. 기본 이론. 자 저는 태권도 품새 비유예요. 태권도를 잘 하시려면 태극 1장부터 해야죠. 도복 입는 것도 방법 배워야 되고, 그죠? 가장 기본을 탄탄하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짜여진 각본대로 겨루기를 한번 해봐야죠. 겨루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실전 기술을 익혀야죠. 그죠? 이게 응용력이에요, 응용력. 그러면 품새를 익히고 겨루기 한 다음에 좀 익숙해지면 이제 실전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요겁니다. 기본을 튼튼히 해야 돼. 기본을 튼튼히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쉬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본을 대충 한번 듣고 이렇게 갔다가 흔들리니까 다시 왔다가 갔다가 된 줄 알고 갔더니 나 모르겠어요.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본부터 탄탄하게 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쉬워요. 여기는 만약에 뭐 3일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2일 걸려야 되고 여기는 하루가 걸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단계가 실력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프를 아까 그리셨지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빵점이에요, 빵점. 빵점부터 점점 올라가야죠.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자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만 잘 밟아주시면 주어진 시간 내에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내 점수가 중요한 거야. 내 점수가. 자 그리고 이제 점수의 진폭을 많이 줄여야 된다. 어떤 분은 100점 맞았다. 어떤 때는 빵점. 이 사람은 실력자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이제 실력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편차가 적어야 돼.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편차가 적어야 그 사람이 탄탄한 실력자예요. 내가 60점이지만 잘 볼 때 65점. 근데 어떤 친구는 잘 볼 때 100점, 어떤 때는 빵점. 이 사람은 실력자 아니다. 60점대라도 안정적인 실력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탕으로 딛고 그 다음에 70점 올라가고 80점 올라가고 단단하게 다져서 올라가야지. 뭐 컨디션 좋다고 100점, 어떤 때는 빵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점수의 어떤 편차를 최대한 줄이시고 자, 이 편차를 줄여가면서 조금씩 다져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듯이. 산 올라갈 땐 쭉 올라가면 못 올라갑니다. 자, 가다가 조금 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자, 그래서 요 단계를 잘 거쳐 주셔야 자,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요겁니다. 자, 출제 경향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목의 특성까지 이해가 됐다면 자, 그것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준비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과목의 특성을 봤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전략을 봤고 그렇게만 이제 쭉 이어지신다면 경찰학이 아마도 전략 과목으로 이제 언제든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모든 교수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잘 듣고 따라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마지막으로 저희 경찰학도 한 분 더 계시죠? 저희 공병인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또 민망하게 뭐 박수식이나 예. 예, 반갑습니다. 전 여기서 이제 경찰학 가르치는 공병인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다 해주셨어요.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도 그래도 이제 만들어 온 거 얘기는 한번 해줘야겠죠.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다 아셨을 거예요. 공부하는 다 방법은 아셨을 거고 경찰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딱 3개만 얘기하고 할 거예요. 요러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뭐 보면은 이제 채용 과목에서 우리 경찰학 문항수는 알겠지만은요. 이제 40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제 비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총론 85%, 강론 1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총론의 구체적 출제 비율입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멋지게 표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서 자 일단 경찰학의 기초 이론 여기서 30% 낸대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국경찰 역사하고요. 비교경찰론 요게 외국경찰이에요. 요게 5% 낸대요. 그러니까 2문제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찰행정법 요게 35% 내외입니다. 분명히 경찰청에선 경찰행정법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까 조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찰법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35% 내외니까 14문제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행정학 요거 15% 내외니까 이건 6문제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제 범위는 제가 강론은 잠깐만요. 행정학 이상하다. 잠깐만. 제가 이 기계학을 별로 안 치네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총론이 되겠고요. 강론 15%는 아까 조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외사 여기에서 15%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다가 이제 경찰학에서 출제 범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보면은요. 일단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 40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과정, 경찰의 분류, 경찰의 임무, 경찰의 관할, 경찰 윤리와 경찰 문화, 사회계약설 쭉 있습니다. 여기서 12개 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6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12개를 내요? 라고 할 줄 몰라도 경찰 개념의 형성과 변천 과정도 무지하게 많아요. 내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고 한국경찰 역사와 그다음에 이제 비교경찰론인데 비교경찰론은 한국경찰은 우리나라 역사고요. 비교경찰론은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에다가 가끔가다 미친 척하고 또 스페인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걸 내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아까 조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제도 못 냅니다. 제도요. 왜 못 내냐면요. 저도 우리나라 법 제도 바뀌는 거 잘 모르고 있는데 너네 나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출제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못 내고 기본 내봐야 역사 부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최고로다가 이제 겁나고 후달려하고 문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 이놈의 경찰행정법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4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행정법에 14문제가 나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경찰학하고 행정법하고 별개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데 제가 일단 경찰행정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경찰법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대략 써볼게요. 자, 경찰법학의 기본을 위해서 법치행정이 있고 법원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고 권한에서 권한의 위임과 대리가 있습니다. 지금 수업 처음 듣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요거 다 수업 시간에 들어본 거죠? 그 다음에 경찰 조직법이 있어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해가지고서 여기에 몇 개 또 쭉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과 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경찰작용법, 요 경찰작용법, 요게 행정법이에요. 물론 이거 다 행정법입니다. 다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다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작용법에 행정행위이고 행정절차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행정구제,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이라는 게 뭔가 새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행정법이 있었어. 원래부터 행정법이 있었는데 이 경찰청에서 이 인간들이 미쳤는지 그냥 경찰법학 이러면 끝나는 걸 경찰행정법 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기존에 있던 거 다 하던 거예요. 다만 조금 추가가 되는 게 있긴 있죠. 뭐가 조금 추가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행정행위 이건 추가 안 돼요. 원래 배웠던 겁니다. 하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행정절차법 요거 조금 추가될 수 있고요. 구제법 요것도 조금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추가될 뿐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 행정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장비관리, 보안관리, 경찰 통제에서 통제유형, 경찰 감찰규칙,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개혁 해가지고 저항의 극복 방법 등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론은 뭐 여기서 선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제가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요거.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 저 근래에요. 카톡 겁나게 받습니다. 진짜. 왕이 나중에는 차라리 복살내가지고 물어볼 때마다 갖다 붙여놓을까? 라고 하는 거. 경찰법하고 행정법은 별개이다. 택도 없는 소리죠. 놉니다. 노. 전 여기다 온 거다 놉이라고 써줬는데 X라고 썼어요. 경찰법이 행정법이에요. 경찰법이 행정법입니다. 경찰법이 행정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걸 해요. 선생님, 행정법 총론 따로 수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그러죠. 왜요? 행정법 새로 들어왔잖아요. 무슨 그지 같은 소리입니까? 새로 들어오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거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별게. 행정법 안에 경찰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법 총론 내용을 다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학생들이 그러죠. 딴 학원에서 해주는데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해주는지. 뭐 심심하셨는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 심심하셨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 행정법 한 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시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심심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행정법 총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주느냐? 뭐 좀 심심하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가을도 되고 그러면 적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심심해서 하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2022년 대비로다가 행정법 총론을 따로 수강하거나 공부해야 한다. 택도 없는 소리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이건 무슨 행정법 총론을 따로 해요. 따로 하기는 경찰학 안에서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경찰작용법 해서 행정행위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가 됐다 그랬죠. 요거요. 요거 행정법 총론에 다 있어요. 이거요. 행정법 총론이 아니라 경찰학에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행정법 총론하려고 덤비지 마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해갖고 몇 개 추가가 되는 것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겠고요. 출제 경향 하고 나와 있는데 출제 경향은 이미 다 말씀을 드리셨을 거예요. 아까 조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해 주신 겁니다. 진짜 표로다가 만들어 가지고요. 출제 경향 했을 때 뭐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 문제 오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로다가 뭐라고 썼는데 하여튼 70% 기출문제가 나온다고. 예, 그거 정답입니다. 기출문제지만 빡빡 퍼펙트하게 해도 70점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검증력 확보하기 위해서 기출문제 활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상 난이도 해가지고서 조영석 교수님께서 아까 영어를 쓰셔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게 뭐 이 W 들어가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쪽 하단에 뭐 있었는데 그렇게 법이 자주 개정되는 거 있었었는데 이제는 볼 때요 기존의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시행 세부 규칙들도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올해 2차 시험에도 시행 세부 규칙이 2개나 나왔고 집시법 강론 파트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데 치사하게 시행 규칙을 냈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고요. 또 이거 같은 말인데 조영석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형법 소송법은 편차가 크지 않다. 헌법도 크지 않다. 근데 경찰학은 편차가 엄청 크다. 맞는 말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80, 90 맞고요. 못하는 사람은 30, 40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편차가 엄청 커요. 그래서 기존에 조정점수 들어갈 때에도 경찰학은 조정점수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는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학이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수생일수록 법 과목을 잘해요. 형법, 수송법이고 법 과목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헌법, 아까 김승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 대학 다닐 때 헌법 제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물어봤죠. 형, 난 왜 헌법을 못할까? 너는 철학이 부재해서 그래. 맞아요. 저 철학 싫어합니다. 전 굉장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걸 좋아하지 관념적인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런데 김승봉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그거 뜬구름 잡는 거 관념적인 걸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헌법 점수가 안 나왔던 겁니다. 나오는 거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아마 헌법 잘 나왔을 거예요. 저도요. 근데 대신 저 형법은 잘했어요. 뭐 형법은 이게 거의 뭐 산수 같아 갖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경찰학은요. 이건 산수 같지도 않아. 이건 거지 같은 게 법끼리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이고 훈령인데 서로 내용이 달라. 어떤 놈은 할 수 있다 그러고 똑같은 건데 하여야 한다 이러고 나와.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 부분은요 좀 잡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요 시행 세부 규칙들이 나올 테니까 이 부분들은 방법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당연히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해해라 그러면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해해라 그러면 학생들이 네 그래놓고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해한다는 말은 먼저 용어에 대한 숙제, 용어에 대해 알아야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용어 모르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파악해줘야 됩니다. 점차 지문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요놈이 주어고 요놈이 목적어고 요놈이 서술어다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에이 그걸 어떻게 누가 못해? 못하더라고. 다 할 줄 알았어. 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걸리고 요게 걸리고 이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기도 하는데 굳이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죠. 문장 구조 파악해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흐름 파악해야 됩니다. 흐름 파악해야 돼요. 요게 이해 위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암기해야지. 이해도 없이 암기한다 외워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도 있어요.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 자, 여러분들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 그거 외웠습니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으로 합니까? 자전이 왜 해 뜨는 거 반대로 도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용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한 거. 그래서 경찰학은 문장 변형도 많고 숫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거 같은 거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는 거 같은 거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서 장수생들이 왜 경찰학 점수가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경찰학은 공부 시작한 지 한 8개월 된 사람들이 제일 잘 나와요. 진짜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냥 순진하게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된 사람들이 제일 잘하고요. 오래 공부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왜냐면은 맨날 나오는 거는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 같아. 그러니까 따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어서 희한한 것만 주워서 공부해. 그런데 그 희한한 건 잘 안 나와. 이 아는 거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아는 게 같은 게. 그러면 이게 아는 것 같으니까 알아 해서 답을 찍어.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선생님 잘 봤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점수는 50점.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위원이 파는 함정에 다 빠져. 그래서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문제도 새로운 영역 안 나올 겁니다. 거의 지가 나와봤자죠 뭐. 나와봤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오는 문제를 다시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부분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통해 가지고 문제 적응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높은 점수 맞아서 합격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게 경찰학입니다. 자, 그래서 뭐 커리큘럼은 기본 이론 강의 있고요, 심화학습 있고, 기출문제풀이 있고, 동영문풀이 있고, 앞에 분들과 똑같죠? 이거는 동감입니다. 진짜로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기본 이론 강의 그럼 학생들이 기초, 베이직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전 공부한 지 한 3년 됐는데 내가 굳이 꼭 기본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 그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본은 베이직이 아니라 코어입니다. 코어. 그러면서 3년 이상씩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기본 이론부터 열심히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심화, 기출문제, 동영문풀 이런 식으로 다 커리큘럼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거, 실패하는 사람들 왜 실패하느냐? 여기서 실패하는 건 루트 테크트리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노력을 합니다. 무작정 노력을 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작정. 그래가지고 저기저기 써졌죠. 내가 아무렇게나 공부하지 말랬지. 들어올 때 포스터에서 많이 봤죠. 아무렇게나 공부합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목적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승리 해야죠. 이제 정신승리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난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다가 만족을 해요.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뭘 하느냐? 난이도 조절을 실패합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 가장 대표적인 거 행정법 총론 공부하시는 거. 난이도 조절 실패입니다. 자,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찰 법학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14문제 나온다 그랬죠? 14문제. 30%니까 35%인가? 35%니까 14문제. 뭐 많이 때려두면 16문제 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까 앞서 봤지만은요. 법원, 행정규칙, 대리위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행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권리의무니까 그냥 대충 한 개씩만 말해도 8문제입니다. 벌써 이만큼 나왔어요. 거기다 경찰공무원 임용용도 하나 넣어볼까요? 괜히? 그 다음에 위해성 경찰장비도 한번 넣어볼까요? 벌써 10문제 나왔어. 그럼 우리가 배우는 행정법 총론 언제 나와요? 나오긴 나오겠지. 14문제 중에서 아마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문제에서 2문제 맞추자고 60강짜리 강의를 듣고 있는 것 웃기지 않습니까? 솔직히요. 예? 이게 바로 난이도 조절 실패예요. 그럼 그분들은 여기서 한두 문제 열심히 맞춰주고 나머지 10문제 죄 틀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시험 제도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점수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떨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작정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스터 만들 때 괜히 우리가 심심해서 직관적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학생들 요즘 노력하는 학생들 없습니다. 노력 다 해요.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 하지. 그런데 무작정 노력을 해요. 이건 88 올림픽 때나 가능했던 거예요. 86 아시안게임 때 임춘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땄어요. 그건 86년도에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라면만 먹고 뛰어가지고서 금메달 따는 건. 요즘 택도 없어요. 요즘 스포츠는 과학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몸 쓰는 것도 과학인데 머리 쓰는 걸 대충 무작정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한 전략과 전술과 방향을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정신승리. 이게 뭐 자유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가지고서 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도 알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했지. 그리고 이만큼 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만큼 했는데? 뒤꿈치 들어봤어요. 점프를 뛰어야지. 점프를. 거기서 뒤꿈치 든 게 어떻게 최선 다한 거야. 점프를 뛰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최선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승리하고 있고, 이거 제발 좀 실패하지 마세요.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세요. 좀 하라는 건 좀 하고. 이건 선생들이 얘기할 때 아까 김승봉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어. 조영석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어. 기출문제지만 열심히 보면 70%는 나온다. 70점은 나온다. 그게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이상한 거, 희한한 거 보고 앉아 있어. 이거는요. 그거 보면서 또 거기서 또 만족해하고 있어. 이거. 자, 여러분들. 석유 나오려면요, 어디에다 파이프를 봐가지고 열심히 땅굴을 한다. 여기서 파이프를 봐가지고 열심히 파이프를 박아야 됩니까? 서울에다가 정말 모든 노력과 열성을 다해서 파이프를 막 박으면 석유가 팍 터져요? 안 터져요. 저기 중동 가서 박아야 돼요. 중동 가서. 그 말인즉슨 뭐냐? 안 나오는 부분에다가 노력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 안 나오던 거 나오면 어떡해요? 틀리세요. 뭐 여러분들만 틀리나? 다 틀려. 어차피 다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 틀리는 거니까 맨날 나오는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커트라인 높은 시험도 아니고요. 이건 뭐 커트라인 뭐 98, 뭐 95, 100 이러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올해 2차 시험 커트라인 70이면 다 붙어. 이건요. 다 붙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높은 거 아닙니다. 딱 맞을 만큼만 점수를 만들어서 합격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3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 행정법 속지 마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요, 저기 뭐 베테랑 써져 있는데 강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강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자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만 따라오면 거의 다 합격합니다. 거의 다 합격해요. 그래서 뭐 떨어진다. 그건 왜 떨어지는 겁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합시다. 수험 생활은 길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국사도 패스제로 바뀌어가지고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오래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적 계획을 잡고 이런 플랜 같은 건 때려치시고요. 여기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끝장을 본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처음 마음이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공부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즐겁게 노래도 불러주고, 여기서 법 행정법 들어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래도 있습니다. 뭐 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 거 해주면서 좀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좀 한참 길게 듣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데 왜 욱하죠? 여러분들 얼굴 딱 보는 순간 막 욱한 거야. 그래서 이거 잡소리 할 때 잡소리 그만할 거고요. 왜 욱하냐? 정말 빨리 합격한 사람들이 빨리 합격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 여기서 욱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한번 이렇게 본 사람들 해가지고 내년 가을쯤 요맘때는 안 보는 방향으로, 그래서 안 보는 방향으로, 만약 본다면 술집에서나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열심히 공부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세 분 말씀 되게 공통분모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하라는 것만 해라. 예, 하라는 것만 하고 짧게 보자.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 안내를 이제 간단하게 다음에 진행을 할 텐데 조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목도 좀 돌려보시고, 예, 기지개도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쭉 한번 펴보시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2년 경찰 합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아니었어요. 이 밑에 있는 한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자 읽어보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이 어려운 한자인가요? 네. 뭐예요? 한자? 네. 예. 공정하면 이게 이길 승자죠. 승리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이 공조가 뭐냐면 저희 공병인 교수님 계시고 조용석 교수님의 그 앞자에 성을 땄고 이게 김승봉 선생님의 승자를 넣어서 저희가 같이 우리 공병인 선생님, 조용석 선생님 함께하면 분명히 합격하고 이길 수 있다. 이걸 제가 한번 장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저희 학원에서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 2022년도에는 과목이 개편이 됐고 저희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다 바뀌었죠. 그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 그러니까 법의 과목의 개편에 따른 이 과목에 대한 고득점, 개념,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선생님들 모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셨죠?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명확하게 봐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명확하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학습량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기는 없지만 이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나고 내용에 대한 난도가 높아지다 보면 여러분이 한 번 보는 게 낫겠습니까? 두 번 보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합승량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또 중요하고 이 마지막에 세 번째도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 환경적인 부분. 이 환경적인 부분은 뭐 장소의 의미도 있겠지만 사람의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 누구에게 강의를 듣고 누구에게 강의를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6개월 아니면 1년 안에 합격을 한다? 이랬을 때 요 세 가지. 요 법을 내가 꽉 잡겠다. 그리고 학습량을 거기에 관련된 만큼 느리겠다. 그럼 어떤 분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냐? 요게 제가 보기엔 내년도에 여러분들의 합격으로 가는 어떤 세 가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저희 말 필요 없습니다. 요번에 2021년 2차 시험 저희가 이제 결과가 8월 27일 날 필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 중에 지금 50% 가까이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은 아닌 거예요. 뭐 이게 2명 중에 1명이 합격을 한 건데 인원수로 따지면 이게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고 특히 여기 경영경체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영경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80% 가까이 됐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무슨 얘기로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경영경체는 우리 한국사하고 영어 봅니까? 안 보죠. 안 봤죠. 경영경체가 합격률이 높은 건 그 무슨 의미예요? 물론 공부를 다들 열심히 하셨겠지만 저희가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신 이 3법에 대한 뭐예요? 이게 강의나 공부에 대한 이런 실력들이 굉장히 월등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의 강점을 매우 갖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이건 이 수험 시간이 단축이 됐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기준이면 영어하고 한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량 자체나 내용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 아마 내년도에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지만 아까 교수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험 기간은 훨씬 더 여러분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요 둘 중에 자 메뉴는 많지만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메뉴가 엄청 많아요. 우리 뭐 터미널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뭐 한 수백 가지 이렇게 메뉴가 있잖아요. 근데 딱히 맛있는 건 없어. 자, 한 가지만 팔아요. 근데 여러분이 맛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 당연히 맛집을 선택해야죠. 우리가 돈 내고 먹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선택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욕이 뭐예요? 오래 공부하는 거. 예, 이건 뭐 사법고시가 아닙니다. 예, 이건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짧게 보고 짧게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저희 2차 시험에서도 검증이 됐어요. 아까 제가 그 비율을 말씀드렸죠. 합격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법에 대한 내용들의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법은 개념화하고 어떻게 체계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 있냐.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고, 그것이 시험의 당락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 자, 또 반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한테 강의를 듣냐,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험가에. 자, 명강사는 양을 줄입니다. 근데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B급 강사는 양을 늘려요. 왜? 어디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리고 밑에 합격생은 양을 줄입니다. 근데 장수생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을 늘려요. 자, 얼마만큼 내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준비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례로, 자, 우리 시험장에 가보신 분들 아까 있다고 했었죠. 자, 시험장에 가보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우리 합격하는 친구들은 대개 이 소지품이 단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딱 헷갈리거나 모르는 내용만 싹 정리해서 갖고 가요. 근데 떨어질 분들은 딱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날 거야? 여행을 가세요. 캐리어에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본 모든 문제들이나 책을 다 담고 오세요. 여러분 시험장에 가보셨지만 그거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벌써 내용이나 이 모습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양을 줄이고 내가 그 양을 가지고 모르는 것들을 걸러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시험장에 딱 갈 수 있냐.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이 요기 시험, 그러니까 경찰 시험에 맞는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는 저희 그 합격한 학생들이 한 얘기예요. 자, 뭐죠? 뭐 쉽고 간결한 설명으로 법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 자, 법과목은 90점 이하로 난 떨어져 본 적이 없다. 자, 얼마 만에 합격을 했다. 당연히 단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나 아까 얘기한 한국사 제외하고 영어는 성적이 올라가는 시간적인 개인 편차도 굉장히 크지만 이게 사실은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론 법과목도 처음에 도입하는 것 자체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도입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영어나 이런 교과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과목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이거는 거짓말로 제가 허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형법하고 형사법은 어느 정도에 대한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과목이. 경찰학은 아마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부해 보셨던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경찰학은 들어가기는 쉽습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해보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영어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이 3법에 대한 부분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년도에 여러분 시험 1차 시험 언제 볼 것 같아요? 네, 올해랑 비슷하겠죠. 올해도 3월 달에 봤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아까 교수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자, 언제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얼마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무조건 합격해야 되는데, 자,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죠. 네. 어디서 해야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교수님들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셨죠? 네. 여기서 지금부터 하시느냐에 따라서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늘어나느냐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정너죠. 네. 여기서 지금 당장
여기서 공부를 준비하시면 내년도에 충분히 1차 시험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년도에 시험이 처음 바뀌고 처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김승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과목들은 그냥 수월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저희 학원에 그 프로그램이 2개가 있어요. 효자반하고 봉스파, 김수모 교수님의 봉자를 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프로그램인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뭐냐?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드리면, 자, 우리 효자반은 그냥 우리 일반 종합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업을 똑같이 듣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자습실을 제공해 주니까 자습실에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봉스파반은 우리가 관리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 좌석이 있고 출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봉스파는 저희가 1대1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 좌석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출결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효자반은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그냥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물론 기타 필요하신 분에 있어서 뭐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요 끝나고 나서 상세하게 난 좀 더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큰 차이만 구별을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봉스파나 저희가 효자반이나 월간 단위로 한 번씩은 모의고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제가 스킵할게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는 여러분들 저희가 기본 이론반, 심화 이론반, 기출문제풀이, 동영문제 이렇게 지금 남은 순서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안 할 거고, 단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 달에 선생님들 말씀하신 기출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학원만의 그 특징인 플립 스터디라는 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플립 스터디가 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날 공부했던 내용을 저녁에 선생님들한테 질문 자유롭게 하고 그 내용들을 피드백 받는 그런 어떤 스터디의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했던 내용들을 잊지 않게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방법인데, 선생님들이 직접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기출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론을 정리하고 선생님들과 한번 만나보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저희가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제가 요거 한번 인용해 봤어요. 요즘에 뭐 혼쭐 낸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뭐 뉴스에 보니까 그 돈줄 낸다라는 말로 이렇게 모르시나요? 뭐죠? 어떤 이제 생활이 어려운 그 여자 어린아이야 아버지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기초수급 생활자였던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가 생일인데 여자아이가 피자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피자라도 이제 주문을 해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자 가게에 전화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없다. 근데 지금 보내주면 나중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냐, 돈을 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쪽 그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괜찮다, 내가 얼마든지 보내주겠다 하고 그거를 이제 막 되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뭐 주문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 가게는 더 그 가게를 또 도와주려는 분들이 많이 해서 그 미담이 됐던 기사가 좀 됐어요. 뭐 한 달 전인가 이렇게 났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티즌들이 굉장히 재밌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혼낸다 그러면 혼줄 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돈줄 낸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개월밖에 지금 이제 남지 않았어요. 저희가 3월은 없는 걸로 치고 2월까지 6개월까지는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이 3법의 중요성 아까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3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곳 못지않게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양질의 어떤 강의, 또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9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고민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내년도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선택이 진짜 10년 아니죠.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월요일부터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확신하고 여러분들한테 딱 2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6일 날 오실 때 물론 뭐 필기구도 가져오셔야 되고 책도 가져오셔야겠지만 제가 딱 2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된 겁니다. 물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혼자 이렇게 거짓으로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 수험은 이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절박함, 내가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 정말 이게 아니면 나는 아까 교수님께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 하셨는데 이게 우리 딱 여기서 이 시험은 뭐예요? 붙는 것과 떨어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와, 너 되게 열심히 했다. 야, 아깝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붙느냐, 떨어지느냐.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면, 남들보다 합격하려면 이런 마음가짐에 대한 절박함이 좀 필요하다. 진짜 난 마지막이다. 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절박함에 아까 교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거 있죠.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러면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붙습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을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 자, 2번째. 처음에 지금 보면 개강 첫날 제가 느낌을 한마디만 딱 말씀드릴게요. 막 그냥 눈빛이 막 살아있어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시죠? 한 3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눈빛이 싹 가라앉아 있어요. 많이들 순한 양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한두 명씩 안 보이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이 시험은 얼마만큼 꼼꼼하게 완벽하게 한 번 보느냐 이 시험이 아닙니다. 꼼꼼하게 완벽하게 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여러 번 많이 꾸준히 보는 놈이 합격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고 얼마만큼 엉덩이로 버텨낼 수 있냐. 물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시간을 오래 앉아 있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얼마만큼 계획적이고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신다면 말씀드렸죠? 충분히 내년도 3월 1차 시험에 여러분들 수험 번호가 탁 검색하는 순간 합격!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퇴장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교수님들한테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저쪽 뒤쪽에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선생님 기다리셨다가 뭐 과목별에 대한 부분들 또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부분들은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 담임 선생님들 계시니까 저희가 앉아 계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아예 나는 마음 먹고 나는 그냥 바로 수강 신청하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7층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7층에 내려가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결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효자반 접수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300만 원의 수강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162만 원으로 전단지에 보시면 거의 50% 가까이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에 오신 분들만 한해서 저희가 10% 더 추가적으로 지금 수강료 할인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본서 살려면 기본서도 비용이 꽤 돼요. 그래서 오늘 접수하시는 분들은 수강료 10% 할인하는 것과 더불어 기본서 3권도 바로 그냥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화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물로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0일 이내에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기프티콘 형태로 이렇게 쏴드린다라는 것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긴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한테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참 여러분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설문지 있죠. 설문지 그 안에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설문지를 보시면
설문지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좀 설문지 작성을 좀 해주세요. 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 요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또 궁금하신 거나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적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퇴장할 때 저희 담당 직원한테 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바로 받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바쁘시겠지만 지금 시간 내셔갖고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성을 다 해주셨나요? 그러세요? 그럼 자, 그러면 요 끝줄부터 잠깐만 제가 좀 통제 좀 따라주시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뭐 질문 있으시면 선생님한테 가시면 되고, 퇴장하실 분들은 설문지 앞에 꺼내주셔서 나가실 때 직원분한테 주시면 바로 쿠폰으로 변경해 드릴게요. 어쨌든 감사하고요. 요 맨 끝쪽에 있는 분 먼저 일어서서 나가실게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분들 일어나시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선생님 뒤에 계시니까 물어보시고, 일어나셔서 설문지 좀 준비해 주시고, 네, 뒤에 퇴장해 주실게요. 어쨌든 늦은 시간, 오랜 시간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부분은 별도로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